바르바라는 여유롭게 걸었다. 도심의 중심가를 즐기면서 주변 풍경의 봄 변화를 느꼈다. 활기찬 물방울 소리가 어디서나 울려 퍼지며 자리를 잡았다. 마음속은 햇살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불안한 참새들은 다른 비둘기들의 목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 작은 새들은 도시 거리의 주민들이다. 뻔뻔한 녀석들은 비둘기조차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빵 조각을 가로챘다. 지나가는 어른들이 인색하지 않게 먹이를 주었지만 새들은 그런 사소한 행동에 기분 상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웃들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듯했고 참새들의 소란과 비슷하게 이것 역시 인간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었다. 새들의 싸움 장면은 정말 흥미로웠다. 바랴는 벤치에 앉아 이 드라마의 끝을 직접 보고 싶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소녀를 무시하는 듯했고 전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싸움은 빵가루를 차지하는 정점에 이르렀다. 보로비오프 갱단, 참새 무리, 이미 떠났기 때문에 아스팔트에 대한 공격은 여전히 미미했다. 싸움의 결과는 남아있는 먹이 조각에 달려 있었다. 이 부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비둘기들은 싸움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흥분해서 상황을 토론하더니 날아가 버렸다. 참새들은 그런 행운 상대방의 출발제에 기뻐해야 했지만 남아있는 먹이는 물에 젖은 빵가루였고 아스팔트 위에 마지막 장면으로 남았다. 이 사건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소녀는 그들이 대체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의아해했다. 이웃 벤치에 누워 쉬고 있던 노인이 허공에 대고 답했다. 경쟁자들이 날아갔을 때 쟁취하려는 동력 수준이 재설정되고 매개 변수가 바뀌는 법이지. 나는 싸움 없이 얻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행동은 찾아볼 수 없지. 바르바라는 대화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는 노인이었다. 그의 회색 머리카락은 지적인 느낌이 들었고 최신 유행에 맞춰 잘려 젊음을 더한 듯했다. 소녀는 대화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아마도 당신 말이 맞을 거예요. 저는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삶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평행선을 그릴 수 없는 건지도 모르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사람들의 행동이 종종 우리 작은 형제들, 동물새의 행동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지. 누가 누구를 따라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남자는 표현력이 풍부한 몸짓을 했다. 왜, 검지손가락이 화살처럼 하늘을 가리켰다. 사람들은 항상 상냥한 소녀들만 있는 건 아니야. 내면 깊은 곳에서는 동물의 본성을 모방하지. 불행하게도 내 머리 위로 떠오르는 예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그게 확인되었고 당신은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싶어 하는군요. 물론 당신의 이론이 저에게는 아직 완전히 와닿지 않지만 포착된 지식은 강력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것이 항상 올바른 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각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새와 동물은 절대 곤경에 처한 동료 부족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물이나 때가 동지를 구출하러 올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그렇지 않아요.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이야기를 계속하기를 기다렸다. 두 번째 예는 더 웅변적이지만 당신은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물은 자신들이 존중하는 자연의 법칙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장로들은 자녀를 가장 잘 돌보지요.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이 누가 아기 동물들을 돌보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함께 있을 때 전체 무리가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물론 노년층에 대해서도 관찰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종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슷합니다. 그 추세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지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가장 교활한 생물입니다. 바랴는 자신의 종족을 파괴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녀는 이 남자에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남자는 소녀의 마지막 의견에 동의하는 듯 했다.
발야는 사람이 동물을 자신과 비교하는 것을 싫어했으므로 그녀는 잠시도 생각하지 않고 말했다. 인간은 창조의 왕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물과의 유사성을 식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역사에 의해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귀한 안심이나 정당화와 같은 단어들로 표현되며 각 사람이 그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지요. 그 남자는 시계를 흘끗 보았다. 당신과 이야기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정말 행복했어요. 소녀는 나를 비웃었지만 우리는 아마 아직 서로를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나를 만났을지도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 남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는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안경을 찾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어요. 난 방금 내 머리를 또 망쳤어. 알다시피 내 시력은 더 쓸모없는 일은 그가 이미 코에 안경을 썼다는 것이다. 골드 프레임 너머로 젊은 낯선 사람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는 말했다. 나는 완전히 짜증났거나 요즘 사람들이 말하듯 망했어. 내 앞에 내 사람 중 하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과 착각했군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과하지 마세요. 특히 저는 당신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웠어요. 당신의 강의 속 침묵은 파리 소리만큼이나 시끄럽습니다. 그 남자는 낙담한 듯 손을 흔들며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뒤집고 섞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세상의 기원에 대해 당신만의 이론을 구성할 수 있지요. 바르바라는 대화가 1시간 이상 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또한 아름다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헤어지기 전에 그는 소녀에게 명함을 건네주었다. 발야는 명함을 큰 소리로 읽었다. 안드로소프 아리스타르흐 비톨도비치 교수, 심리학.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은 남자는 얼굴에 기쁨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가르치는 대학으로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저는 대학에서도 일하고 동료들과 상담하며 도움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이 생물학자라고 생각했는데요. 둘 중 하나는 다른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도 나처럼 괴로워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생명체요. 저는 의과대학 학생 발야 로토브체바라고 합니다. 당신의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는 당신과 함께 사실상 동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꼭 다시 만날 겁니다. 교수님은 휘파람 소리에 맞춰 대학 쪽으로 향하며 인기 오페레타의 경쾌한 멜로디를 즐겼다. 그의 유쾌함에 발야는 놀랐다. 산책 중에 흥미로운 사람을 만난 것은 소녀의 영혼 속의 인간성을 깨웠고 고향에 대한 추억과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머니와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게 만들었다. 발야는 시계를 보고 생각했다. 아직 몇 시간이 남았으니 먼저 전화해야겠다. 20분 정도 걸릴 거야. 엄마와 할머니께 전화하자. 엄마와 먼저 얘기해야지. 내 사랑아, 내가 전화해줘서 다행이야. 잘 지내세요? 공부는 잘하고 있니? 타티아나 이바노브나는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질문을 연달아 쏟아냈다. 발야는 엄마가 잠시 멈춘 틈을 이용해 말했다. 저는 제 질문에 모두 한꺼번에 답했어요. 저는 모든 것이 괜찮아요, 엄마. 글쎄요, 2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제가 왜 할머니께 전화할 수 없는지 말해주세요. 할머니는 다 괜찮으신가요? 순서대로요. 전화선 너머로 불만스러운 한숨 소리가 들렸다. 타티아나 이바노브나는 다양한 신호와 제스처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것은 그녀가 일하는 특별한 방식이었다. 타티아나는 할머니를 짜증나게 했어요. 마치 마구간 안의 앞말처럼 무언가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당신의 이런 점들이 싫어요. 어머니 역시 딸의 반대 질문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몇 가지 요령을 터득했다. 딸아, 너는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할머니를 누구보다 아끼는구나. 그런데 아빠는 아니지? 저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빠는요? 아빠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요. 아빠는 마음이 아프다고 불평하셨고 그 사람에게 심장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를 병원에 보내서 좀 더 쉬게 하세요. 의사가 직접 심전도를 검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낼 겁니다. 어머니는 의사라는 단어를 강조하려고 했지만 그 단어는 그렇게 들렸다. 바르바라는 조롱하지 않는 척하며 그 음정에 주의를 기울였다. 부모님, 글쎄요. 제가 조언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할머니는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약간 다투었어요. 그녀는 내 전화에도 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당신이 연락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신과 아빠는 그녀를 다시 방문하려고 전화했나요? 그러자 타티아나 이바노브나는 표현적인 한숨을 쉬더니 교훈적인 어조로 말했다. 닭에게 계란 먹는 법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너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으니 딸아,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할머니께서는 건강하시니 약간 투덜거리다가 진정할 것이다. 공부에 집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타티아나 이바노브나는 가족의 수장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러한 구도는 이상하게도 남편인 레오니드 미하일로비치와 잘 맞았다. 바랴는 이러한 지역 모계사회를 좋아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할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들에게 상기시켰다. 남자는 겁쟁이이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듣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레오니드 미하일로비치는 어머니의 발언을 유머로 받아들이고 아내를 도우려고 노력했다. 그녀가 몇 년 동안 남편의 긴장감을 조절해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다양한 세대의 대표자들 사이의 관계는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었지만 친척들 사이의 갈등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 바랴 앞에서는 부모님은 할머니의 성격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 소녀는 우연히 어머니가 남편에게 불평하는 것을 엿들었다. 레냐, 어머니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왜 어머니는 낯선 사람들을 집에 들여보내서 아파트를 빈민가로 만들고 이웃들이 벌써 2번 이상 불만을 제기한 이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거죠? 또한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해요. 당신 어머니의 자선 활동은 끝날 수도 있어요. 타네치카,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만 엄마는 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해요. 당신이 가진 것을 모든 사람과 공유해야 한다는 건 말이야. 그녀의 아버지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 자신도 내 딸에게 이런 규칙을 가르쳤지만 배고프고 추운 모든 사람에게 먹이를 주고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딸이 걱정돼요. 당신은 이미 너무 지나치군요. 할머니가 정말 손녀에게 나쁜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레냐는 당신의 어머니예요. 물론 당신은 나를 용서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지나이다 아르히포브나가 종종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녀는 가끔 괜찮을 때도 있지만 병원에서만 하는 말 같아요. 타냐, 이 사람은 내 어머니야. 부탁이니 이해해 줄 수 있겠지? 그녀에 대해 존중심을 가지고 좋게 이야기해줘. 우리는 서둘러 갔지만 그녀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할까 봐 걱정이야.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당신 편이 되도록 하지는 않을 거야. 부모 사이의 이 대화는 바랴의 영혼에 함의를 불러일으켰다. 어린 시절, 그녀는 종종 할머니들의 보살핌을 받았다. 두 할머니와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나이다 아르히포브나는 항상 손녀에게 유일하고 흥미로운 활동을 찾아주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책에 대한 사랑을 심어준 사람은 바로 할머니였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자신에게 자연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종종 말했다. 학교 친구들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다. 할머니는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야.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수도 있을걸? 바르카, 너는 운이 좋다.
지나이다 아르히포브나는 오랜 경력의 선생님이셨다. 지적인 사람들을 위해 특히 손녀의 발달에 대해 매우 신경 쓰셨다. 바르바라는 어떤 시험도 두렵지 않다고 확신했다. 바랴의 선택 중 유일하게 할머니의 비난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것이었다. 나는 내가 왜 간호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바로 대학에 가거나 극장, 직업학교에 지원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직업에 대해 배우기로 결심했다니 처음부터 기초를 다지겠다는 말인가? 벽돌을 쌓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이건 시간 낭비야. 먼저 간호사가 되기 위해 3년간 공부하고 그러면 의사 졸업장을 받으려면 또 7년을 투자해야 해. 이런 시간은 사람의 짧은 인생에서 낭비란다. 그러나 너는 이제 어른이니 스스로 결정하세요. 부모들 역시 이 계획에 대해 그다지 열광적이지 않았다. 아버지 레오니드 미하일로비치가 딸의 계획에 가장 화가 났다. 바랴, 왜 이러는 거니? 아빠, 저는 이에 대한 유용한 경험을 얻고 싶어요. 타티아나 이바노브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저는 당신 어머니가 레냐가 손녀를 그런 위험한 길로 선택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봐봐라. 당신은 학교 외에도 교육에 10년 더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혹시 제가 당신 목에 짐이 될까 봐 걱정되신다면 긴장 푸세요. 저는 간호학 학위증을 항상 손에 들고 있을 것이고, 아버지, 제가 스스로 돈을 벌어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숨김없이 딸을 바라보았다. 존경하는 타냐, 하지만 이 소녀가 옳습니다. 그녀 말이 맞아요. 타티아나 이바노브나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한 듯 오랫동안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지원에 감사했다. 제가 어른이라는 느낌을 받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두고 보세요. 저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바랴는 그녀의 성공으로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모든 세션을 잘 통과했다. 그래서 우등 졸업장, 붉은 졸업장을 받을 모든 기회가 있었고 이 전망은 매일 더 가까워졌다. 아직 마지막 학기가 하나 남았는데 봄 학기였다. 낭만적인 분위기에 빠지게 하는 계절이었지만 바르바라는 그런 감정들을 몰아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것이다. 사랑과 인생의 산문을 위해서. 하지만 먼저 지나이다를 위한 견고한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지나이다 아르히포브나는 종종 말했다. 사람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한다. 손녀야, 너는 나중에 나를 기억할 거야. 성숙은 여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너는 노년까지 살 수 있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않을 수 있지? 지식만이 너를 성숙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이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너는 그것들, 과일이나 열매이 어떻게 자라는지와 상관없이 비교할 수 있어. 그것들은 추가적인 먹이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지식이 필요하다. 바르바라는 그런 비교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말씀에 담긴 상징주의에 익숙해져 있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이런 일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타티아나 이바노브나는 딸이 그 노부인, 할머니를 방문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그런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딸은 엄마가 자신의 계획에 동의했다는 것을 몰랐다. 바르바라가 노부인에게 점점 덜 전화했기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애착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노부인은 기분 상하지 않았다. 때때로 그녀는 먼저 바랴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상기시켜 주곤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솔직함과 그리움이 느껴졌다. 바르바루슈카, 너는 요즘 이런 적이 없었지. 나는 외롭단다. 이웃과 내 엄마 사이에도 문제가 있어? 엄마는 계속 나를 꾸짖으시니 이리 와 곧 이야기하자, 손녀야. 시험에 합격한 후 그들은 할머니와 함께 잠시 바다에 가고 싶다는 계획을 세웠다. 할머니와 손녀는 이 의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어느 날 노부인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미스터리였다. 바랴는 사고가 걱정되었고 그녀는 얼마 전 익숙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긴 비프음만 들렸고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소녀는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혔고 일주일이 지나도 낮과 밤이 평화롭지 않았다. 지나이다 아르히포브나의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바랴는 하루 더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휴가를 요청하면 모든 것을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그 자리에서 알아볼 것이다. 나도 수색에 지원해야 할 것 같아. 이 수색에서 그녀를 놀라게 한 유일한 점은 부모님의 무관심이었다. 괜찮아요. 엄마는 항상 할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고요함이 놀라웠다. 그런 생각을 품고 바르바라는 일정에 따라 연습하고 준비했다. 그룹은 정신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일하게 되어 있었다. 반 친구들은 그것에 대해 농담을 했다. 여자야, 우리도 일주일 안에 미칠 거야. 다들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 병원에서 조금씩 환자들처럼 된다고 하던데. 바랴는 그런 예측을 믿지 않았다.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그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모든 산부인과 의사는 끊임없이 임신할 것이고 피부과 의사는 건선을 앓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흉측한 삶의 한 측면을 만나보고 싶다. 기숙사에 있는 이웃 소녀 중 한 명이 말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놀랐어. 올바른 바르바라는 진정한 표준이야. 당신은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통치자 대신에 항상 사용될 것이고 직선은 나오지만 곡선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너에게 지루해 논쟁을 진정시키려는 또 다른 학생이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럼 재미있게 놀아보죠. 일주일이 걸릴 거야. 바랴는 친구들을 처음 본 것처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결국 이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조롱이 아닌 고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상위 의료 종사자들의 수업이 시작될 거야. 농담 그만해. 너는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런 건 없어. 나는 그걸 이해해. 언어적 다툼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녀 중 한 명이 갈등을 중재했다. 얘들아, 진정해. 우리는 여기서 3년을 영혼과 영혼처럼 함께 살았는데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너희 각자는 사소한 일로 남아라. 그의 의견으로는 병원 건물은 여기에 모든 것이 불쾌한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병원에서는 보통 하는 것과 똑같았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서둘러 그들의 업무를 따랐고 환자들이 들어왔다. 인턴들은 작은 공원에서 만났다. 학과장님만 그들을 환영해 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신중하게 경고했다. 우리는 환자에게 치료가 이례적인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학생들은 동시에 동의하며 깔끔하게 빗은 머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 가자. 우리 부서에는 노인들이 있는데 아시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모든 환자들을 종종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삶에 의해 불구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친척들이 이렇게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추악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매력적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나이는 충분하지만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를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서 법적 능력을 빼앗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 법적 능력을 좌우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당신에게 꼭 이 친절한 여성을 소개할 것입니다. 학과장은 복도를 자신 있게 걸어갔다. 그는 환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받았다. 한 여성은 그의 목에 팔을 두르기까지 했다. 내 토끼가 왔어.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너는 어디에 있었니? 의사는 그 여자의 포옹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말했다. 집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할 일이 많다는 걸 알잖아요. 환자분. 나는 진정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당신은 일하고 있었지. 여자는 마지막 문구를 반복하며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었다. 5년 전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입원한 환자였다.
그녀의 가족은 모두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녀 역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 이제 환자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 때로는 깨달음의 순간들이 있지만 거의 마지막에 이르지 않는다. 복도에서 학과장이 여기서 멈췄다. 우리 세 딸아이, 환자가 지난주에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당신은 규정, 틀 안에서 그녀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병력을 조사한 후 문을 열었고 내가 말해줄게요. 그럼 로토브 체반은 어때요? 손님을 맞이하세요. 바랴는 자신이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 보았을 때 선생님, 그녀의 발밑에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 여자의 얼굴은 캔버스처럼 창백했다. 그녀는 학과장이 말한 그 여성이었다. 바류샤, 당신이 나를 찾았구나, 할머니가 외쳤다. 내가 간호사에게 전화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전화는 허락했지만 여기는 안 된대요. 지나이다는 엄격한 규칙을 따른다. 아르히포브나는 손녀에게 매달려 고통스러워하며 울기 시작했다. 그놈들이 나를 정신병원에 넣었어. 나는 이 사슴 때 가족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학생들과 학과장은 서로를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놀라서 물었다. 바르바라, 너는 울고 있는 이 여자를 아는 거니? 이분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할머니예요. 일주일 동안 전화를 드렸는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를 찾고 싶었어요. 의사는 사건의 전개에 분명히 충격을 받았다. 너의 부모님은 정말로 그들이 정보를 받지 못했고 나는 그들이 함께 왔던 것을 잘 기억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특별팀을 불렀습니다. 환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상태로 왔습니다. 바랴는 완전히 굳어진 채로 속삭였다. 구속복이 맞을 것 같아요. 특별한 옷을 말해주는 것이지 이름이 본질을 바꾸는 일은 아니므로 여기서는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논의할 환자가 있는 경우 이 이야기는 제 사무실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학과장은 여학생 그룹을 바라보았다. 나의 젊은 동료들은 선임 간호사가 돌봐줄 거야. 바랴는 자신의 부모님이 그녀의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상황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다. 아시다시피 저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오랫동안 서로에게 적대감을 느껴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새해와 다른 명절을 항상 함께 축하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모범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이것을 자랑스러워했고 당신의 할머니도 당신에게 이상하게 보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미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지나이다 아르히포브나가 싸움을 시작하는데 성공했고 이웃들은 입구에서 경찰을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믿지 않아요. 할머니의 성격은 그렇지만 그녀는 아주 평범해요. 저는 정말로 당신을 믿고 싶지만 정말로 싸움이 있었다는 문서가 있어요. 학과장은 바르바라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소녀는 할머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아들을 홀로 키우셨어요. 할아버지는 어느 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할머니는 매우 걱정했지만 잘 극복하셨어요. 내가 왜 그녀의 광기를 믿지 않는지 아시겠어요? 당신은 그녀가 지금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번 당시 그녀는 매우 공격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당신이라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만약 당신의 친척들이 당신을 강제로 이런 병원에 데려왔다면요. 학과장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그렇군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할머니를 퇴원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은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그 여성이 자주 건망증을 앓고 있으며 공격적인 행동과 그와 비슷한 모든 증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인내심을 갖기를 권합니다. 제가 좋은 전문가를 찾아드릴게요.
저는 이 전문가를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학과장은 책상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다. 발야는 아름다운 명함을 흘끗 보았다. 안드로소프 아리스타르흐 비톨리에비치. 저는 교수님을 알아요. 고맙습니다. 학생이 펄쩍 뛰며 말했다. 문 뒤에서 학과장은 조용히 말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밀접하게 얽혀 있다. 아리스타르흐 비톨도비치는 전화를 받고 매우 기뻐했다. 여자애, 나는 우리가 공원에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녀는 짧게 교수님께 문제의 본질을 설명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행위는 존중받을 만하지만 어떻게 부모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들은 당신을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만둘 수 없어. 이것만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과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할머니의 법적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려는 의도를 포기하도록 다시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전화해보세요. 타티아나 이바노브나는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다. 너 왜 왔니? 곧 시험, 세션이잖아. 왜 조각상처럼 혀를 깨물고 침묵하고 있니? 딸의 시선은 너무나 날카로워서 여자는 몸을 떨었다. 딸아, 왜 이러는 거야? 내 몸에 구멍을 낼 것 같아. 당신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나를 바라봅니다. 엄마, 맞았어요. 저는 정말 처음으로 지금은 엄마를 봅니다. 전에는 엄마를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아직도 당신이 제 사람이라는 걸 믿기 힘들어요. 어머니는 딸이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발야에 쌓인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엄마,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다니.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엄마, 당신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소리 지르지 마, 꼬마야. 그렇지 않으면 감동한 할머니를 따라 너도 거기에 갈 거야.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엄마는 짜증을 내고 소리쳤다. 그때 욕실의 레오니드 미하일로비치가 비명소리에 놀라 뛰어내렸다. 그의 짧은 머리에는 물이 흘러내렸다. 딸을 보고 기뻐서 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바류샤, 왜 그러니? 그가 소리쳤다. 소녀는 말했다. 모든 것이 똑같아요.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빠. 왜 당신은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기로 한 결정에 대해 경고하지 않으셨나요? 아버지는 몸을 굽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발야는 단호하게 말했다. 부모님, 이 가족 갈등을 종식시키세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아직 양심을 잃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모든 것을 모으세요. 제 말을 기억하세요. 저는 행동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당신과 저에 대한 지지가 있습니다. 레오니드 미하일로비치는 자신의 변호를 말하려고 시도했다. 바류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 엄마, 아빠, 우리 말 들어보실래요? 저는 당신이 그렇게 비열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분 모두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군요. 당신은 나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나요? 제가 늙으면 정신병원 문이 저의 것이 될까요? 바르바라의 말은 부모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들은 복도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레오니드 미하일로비치는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긴 침묵을 가장 먼저 깬 사람은 타냐였다. 결국 우리 딸이 오라. 당신과 나는 악당이야. 내가 당신 말을 들은 것을 후회해요. 나는 수년 동안 끈에 묶인 강아지와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후로 저는 당신에게 푹 빠졌습니다. 발야는 의대를 졸업한 후 2년을 보냈다. 그녀는 대학원에 입학하여 심리학을 선택했다.
심리학적으로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다. 소녀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종종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 주제는 안드로소프 교수와의 대화를 기반으로 했다. 지나이다 아르히포브나는 비밀리에 안드로소프 교수와 만났다. 노인들은 그들의 관계를 숨기려고 했을까? 옆에서 보면 웃기기도 했고, 소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기로 결심했다. 솔직히 말해서 아리스타르흐 비톨도비치, 저는 그런 유치한 행동, 비밀 연애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결혼하실 건가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바랴의 눈은 커다랗게 커졌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글쎄, 축하해 주시면 돼요. 바랴는 그녀의 부모님을 위한 초대장을 내 생각엔 엄마는 이미 충분히 고통을 겪었고 축하와 평화를 이룰 때가 된 것 같아 식당에서 계획된 손님들은 가장 가까운 몇몇 사람들 뿐이었다. 아리스타르흐 비톨도비치 측근과 바랴, 할머니 쪽의 몇몇 소녀들. 바랴는 엄마가 오지 않을까 봐 두려웠지만 엄마가 도착했고 모두가 테이블에 앉았다. 아빠가 엄마를 보는 방식과 엄마가 아빠를 보는 방식이 바랴는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손가락을 꼬았다. 바랴는 자신의 떨림을 극복하지도 못했다. 그녀는 아리스타르흐의 손자, 젊고 키 큰 남자가 할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첫 번째 건배 후 초대받은 사람 중 한 명이 바랴의 할머니를 춤추러 초대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주목을 끌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칭찬을 퍼부었고 할머니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웃었다. 아리스타르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 지나, 당신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코스티아, 다음 춤에 주목해주세요. 당신은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당신은 지나이다 아르히포브나의 손녀입니다. 정확합니다. 이상하죠. 왜 전에 말해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것을 보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 그렇죠. 이 할아버지는 정말 놀라게 하는 걸 좋아해요. 놀라움. 당신은 뭔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인가요? 베리어가 청년에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그러실 것 같았는데, 아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저와 엄마는 이혼했지만 어린아이들처럼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들을 어떻게 화해시켜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희망만 가득했지만 우리는 심지어 테이블에 서로 다른 쪽에 앉았어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는 그녀를 돌려세웠고 바랴는 춤 전체를 볼 수 있었다. 소녀는 놀라 숨을 헐떡였다. 아빠는 엄마를 돌려가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춤추는 동안 너무 밝게 빛났다. 바랴는 시선을 돌렸다. 아리스타르흐는 신혼부부에게 눈짓을 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요. 당신의 전적인 관심, 바랴는 웃었다. 이제 6개월이면 웃을 수 있다. 또 다른 사건은 같은 식당에서 일어났다. 결혼식에는 정말 많은 손님이 왔다.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났다. 식탁의 머리맡에는 바랴와 그녀의 남편이 함께 있었다. 그녀 옆에는 그녀의 부모님과 할머니가 있었다. 어머니와 아빠는 다시 결혼했고 바랴는 그들이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상처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기억하지 않는 것, 비록 어떤 상처가 그 시절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지만 바랴는 자신도 같은 것을 하도록 조언했다. 이 이야기는 특히 미어 채널을 위해 음성이 녹음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